자, 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보다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십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건강보험료입니다. 오늘은 건보료 폭탄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나오는 남편 월급으로 살아왔는데 다음 달에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라고는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 원이 전부라서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건 건강보험료예요. 그동안은 직장 가입자라서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나오니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 주니까 저희는 4.5%만 내면 되었는데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저희가 100% 부담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 어떡하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60대 부부 가구시고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남편이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전부라고 하시네요. 모든 직장인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피부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인 4.5%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9%의 보험료를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니신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되어서 매달 건보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한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요건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다음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자녀의 직장 보험료는 하나도 오르지 않으면서 나의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니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겁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미 계속 가입자들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임의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셋째, 금융재산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소득의 50%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초연금을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재산에 비해 불리하고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자체가 없으므로 기초연금에는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고 또한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일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후 1년 정도 있다가 퇴사를 하시더라도 다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꼭 재취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퇴사 후에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36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를 들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과 공유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같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지 서비스는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한 만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